명품경제학 채널에서 8월달에 시청할 수 있는 강의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가 지금 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 폭탄을 시장에 지금 투하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헌 법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자, 이 논점에서 아주 법률적 논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날 명품경제학 채널에 집단지성의 글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우리 청강의 멤버십 회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5년 전부터 명품경제학을 알게 되어 경제도 많이 알게 되었고 소장님 덕분에 재산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좌파 정권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재 바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가 위헌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8월 30일 날 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그때 바로 화면을 복사한 겁니다. 이 질문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답변을 달았습니다. 네, 답변입니다. 양도세는 위헌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미등기 전매 양도세율은 최고 세율이 75%였습니다. 이미 40년 전부터도.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이 100%가 되지 않는 한 위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90%를 매기더라도 그거는 위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유세는 현재 지금 민주당이 만든 이 보유세, 폭탄 보유세는 명백한 위헌 법률입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부 다 좌파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소송 제기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유세가 왜 명백한 위헌 법률인가? 그 논점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유세는 첫 번째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폭탄 과세입니다. 양도세처럼 실현이익이나 손에 쥔 돈이 없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한 거기 때문에 이게 위헌 법률입니다.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세금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국의 보유세 구조는 내년에 집값이 얼마나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도 없고 또 법률에 의한 세율이 아니라 공시가격 조정만 가지고도 보유세를 갖다가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도 반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으로 수십 년 산 사람한테도 집값 올랐다고 세금을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몇 천만 원씩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30년 40년 전부터 살고 있었고 집 한 채를 가지고 오로지 주택에 다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을 산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해 가지고 강남 집 한 채에 몇 천만 원씩 보유세를 때리게 되면은 그 보유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합니다. 세금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평생 살고 있던 집을 살지는 못하게 합니다. 이래서 이건 명백한 위헌 법률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1세대 1주택자한테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부 좌파라는 게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모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자,
3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이미 좌파가 임명돼 있죠. 3명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좌파 국회죠. 국회에서도 지금 임명한 사람도 좌파죠. 그럼 3명은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분 빼더라도 9명 중에서 6명이 이미 좌파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장마저 좌파 성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100% 전부 다 좌파란 얘기겠죠. 그러면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법이란 것은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해석할 때. 자, 기사, 새로 다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화면 복사한 겁니다. 오늘은 오탈자네요. 7일인데요. 7일. 9월 7일인데 이게 지난주에 복사한 화면입니다. 지난주에. 김명수 대법관 정교조 법의 노조 코드 판결 노사 갈등 부추겨.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코드 판결이 급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법부 코드 판결이라고 좌파 정권에 맞추는 판결이라는 얘기죠. 좌파 정권이 우리법 연구회 등 정권 친화적인 판사들로 대법관을 전면 포진함으로써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깨져 있는 지금 대부분도 전부 다 좌파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12월 작년에 연말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부산고 동문 500명이 부산고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좌편향이 심각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 출신 고등학교에서조차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좌편향된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법관들도 검사들도 전부 다 좌편향 정권 바라기들로만 꽉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이나 검찰, 검사 중에서 좌파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좌파가 아닌 사람은 정권에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수처 알고 들어보셨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여기에 수사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과 검사는 전부 다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법관과 검사와 그 가족들까지 공수처의 범죄수사 대상이 된다고요. 지금 판사, 검사들 털어서 먼저 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99999%가 털면은 전부 다 어느 법에 걸려도 다 걸립니다. 기업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래도 다 걸 수 있습니다. 범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5만원 넘는 향응을 받은 것만 하더라도 수백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범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비리까지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을 하게 되니까 털어갖고 먼저 날 수 있는 법관과 검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지금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판사, 검사가 민주당과 문재인한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가는데요. 이걸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좌파 독재 정권을 갖다가 유지하고 아무도 판사, 검사가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이 위력을 보고 계시죠, 지금? 어느 판사, 검사가 그 가족들까지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는데 정권에 반발하는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북한 인민사회주의와 똑같은 공산 독재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호남인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은 인민사회주의 공산국가입니다. 국민이 절대로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다 똘똘 뭉쳐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좌파 인민사회주의 공화국을 저지시켜야 됩니다. 이건 공산국가입니다. 이 공수처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공수처입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예.